저희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자녀교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달서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구청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이가 이제 밖에 그 정문에 뭔가 좀 세운 거 있지, 그잖아요, 그죠? 계속 시끄러운데 오늘도 꼭 이겨야 되겠죠. 소리 줄여야 되겠죠. 노래가 부르니까 오늘도 처음 되겠죠. 예의가 있다 그랬죠. 너무 힘들었지 그랬죠. 그리고 어제 그만 전에 있잖아요. 뭡니까 반 보는데 이쪽에 이제 반 사람들은 기에 뭡니까 기막이 있지만 꼭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이렇게 큰 사람들 처음 알았어요, 그죠. 뭐 길만 그 놔두고 있잖아요. 떠나서 오늘 기분 좋다 그죠.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까면다 하면 정말 참 기적 같은 게 있는데 이걸 가면 세고했습니까? 한격 있잖아요. 경북대학교 경보 있잖아요. 선생님인데 경보에 그러니까 진로 진학 부장님께서도 그죠. 전번에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 선생보다 계셨다 그죠. 어머니 봄학기 이제 가서 가셨는데 지금 대구에 아마 대구 전체 그죠. 진로 진학 교사 협의 대빵 그죠. 머리죠. 오늘 그거 가면서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은 분 속에서 또 우리 희망이 여러분들은 미래 희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많은 고등학교 또 대학교 격계도 개편입니다. 그렇죠? 2020년도에 발표된 사항이 이제 내년부터 또 2028년도 격계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꿈은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있잖아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마음이 불안하지만 그냥 그렇죠. 좋은 정보 있잖아요. 빠른 정보에다가 전략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아마 오늘 그런 일 바라면서 땅을 기약 안 했지만 이제 잘 들으시고 달서구는 또 원래 그렇죠. 이제 작년도 가을부터 이제 쭉 이제 우리가 대학교 입학된 그게 이제 집계가 지금 다 있어요. 집계도 다 안 되는데 뭡니까 새로 보니까 서울에서보다도 의료 개들이 더 많더라고요. 치과 그다음에 한의학 약학 등 있던데 작년도 한 34명이 더 많다. 날로 그렇죠. 이제는 아마 달서구에는 초중고가 이제 한 108개 학교 있고 고등학교 아마 23개 등등 그렇죠. 아마 올해 말 때만 아마 이름부터 아마 2018도 바뀌겠지만 올해 말 때만 내부터는 250인도 안 되는 싶은데 올해 그런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있잖아요. 특히 고교 입학 이런 전략 점검 중요하다 그렇죠. 그 정보와 전략인데 그 정보가 아까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 학생들이 있잖아 젊은이들 미래에 그렇죠. 꿈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있잖아 또 연도에 또 어떻게 가죠? 또 한대 가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꿈이 움직이기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교육부에서는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선택과목 유분리 해소를 위해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 탐구, 직업탐구 영역 선택과목이 폐지되면서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이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개편안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고고 학점제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이 개편안에 대학 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구광역시 진로교사협의회 현기욱 회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욱 회장님께서는 현재 경북고등학교 진로진학 부장 선생님으로도 계십니다. 현기욱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기욱입니다. 네, 제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인터넷 쳐보시면 제 10년 전 사진, 네, 탱글탱글한 10년 전 사진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진학을 올해 21년째 하고 있고 전과자입니다. 네, 전과를 했습니다. 지리를 전공을 했다가
진로진학 상담교사라고 들어보셨죠? 네, 중학교에도 우리 선생님 한 분 오셨는데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도 한 번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올해 14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처음 전과를 해서 제가 발령받은 곳이 경북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6년을 근무하다가 작년에 여기 성서고등학교 저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항상 여기 해마다 이렇게 설명회 하러 왔었는데 성서고등학교 4년 근무하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는 뭐 가고 싶은 이런 게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보내는 데를 가야 되니까 네, 다시 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실 네, 그대로 다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응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좀 자랑스러우면서 이제 좀 알리고 싶은 일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부터 지방에 있는 입학사정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시는 분 누구신지 아시죠? 입학사정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정관이 교육시키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입학사정관 공통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학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기적의 수시 합격 전략서 100점 불태라고 하는 책을 2018, 19, 20 이렇게 또 출간도 하게 되고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됐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에 또 세 자녀가 있는데 또 막내까지 또 대학을 또 이제 다 보내는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열심히 좀 살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진학은 좀 이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터졌네요. 2028학년도 제가 입시를 한 21년 동안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수능은 어떤 과목을 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까 라고 하는 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진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입시 변화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뭘까요? 첫 번째가 2028입니다. 2028 어떻게 바뀔까? 전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선발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선발하는 게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구조냐면 학군이 평범한 곳, 평범한 일반고가 대학을 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학군이 좋은 곳이나 아니면 외고나 이런 곳에 그냥 몰리지는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 설계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학군의 이동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어떤 설계를 할까 해서 대학 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8은 누구냐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녀. 중학교 3학년부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현재 입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 정원 2,000명이 증원이 되었고 결정적인 학교별로 어떻습니까? 배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제주대가 한 40명 정도 선발했었는데 80명이 되었고 나머지 우리 경북대를 포함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거의 200명으로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증원이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점수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점수대까지 갈 수 있을지까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의대 정원과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N수생 아시죠? 세수, 삼수, 강남에서는 8수, 9수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N수생의 비중이 최고를 찍고 있는 이런 점들이 의학계열 쪽에 열풍이 일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 부분도 얼마나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뭐냐면 N수생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N수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역량을 받는 게 뭘까요? 네, 수능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평가니까 수능을 잘 못 치겠죠.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24가 누구냐면 현재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졸업자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 15만 7천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재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30만 넘었었는데 28만 7천 명에서 재학생은 감소했고 졸업생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전년도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은 50%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전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35.4%가 되었습니다. 저희 진학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졸업생의 비율이 30%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재학생, 네,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옛날에는 학군이 좋은데, 맞죠? 그리고 N수생 간의 이렇게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학군이 좋은 곳, 수성구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죠. 네, 외고도 있고요. 네, 정시로 가는 애들, 그리고 올해부터 다 평준화가 되었지만 포상고 아시죠? 네, 다사고 아시죠? 현풍고 아시죠? 이런 애들이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정시로 갔었는데 이제는 얘들하고 싸움도 아니다. N수생이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N수생 안에서의 싸움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군이 좋은 곳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3학년 때는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서 그럼 이 구조가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뭡니까? 네, 의대 2,000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하지 하다 보면 3수, 4수 이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 대구에 있는 재수학원, 종합학원 되게 유명한 곳 있습니다. 시옷학원 아시죠? 시옷학원. 네, 거기에 경대 의대생들이 되게 많아요. 경대 의대생이 왜 있을까요? 네, 지방 의대 간 애들은 어디를 또 가려고 노력을 하냐면 서울 쪽에 있는 의대를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갔던 공대나 자연계열로 갔던 애들은 어디 가려고 합니까? 지방에 있는 의대나 약대를 가려고 하고요.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애들이? 네, 서울 쪽에 또 가려고 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2,000명이라는 숫자가 득 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기회가 되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재수를 하잖아요. 재수를 하면 내신을 써먹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에 해당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재수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재 2학년까지가 재수해도 어떻습니까? 답이 나오는 그런 아이들 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띠인지 아시죠? 네, 돼지띠, 황금돼지 잘 나왔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7만 정도 나왔잖아요. 네, 운이 정말 좋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약 30만 정도 되는데 N수생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네, 10년 전에 한 15만 명 정도 됐었는데 N수생이 15만 명이 되었어요. 그때는 재학생이 얼마였냐면 60만 명이 넘어갔었어요. 60만 명이 넘어갔을 때 N수생이 15만 명이었는데 지금 30만 밖에 안 되는데 N수생이 15만 명이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게 최근 입시의 가장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의예과 2,000명이라고 하는 이 인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도 의학계열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리고 사진은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PDF로 만들어서 어디 올리시는 거죠? 학교 달서구 홈페이지에 올리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제가 다 드리고 네, 가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예과는 몇 명을 선발하냐면 여기는 제가 3,050명이라고 뉴스에는 많이 나와요. 정원 외까지 저는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10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여기서 2,000명을 더 선발한다 라고 보시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거의 70% 이상을 더 많이 선발해버리는 그런 인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치의과는 한 650명 정도 선발합니다. 사실은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약간 포화된 상태라는 거는 전부 다 아시죠?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건들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원도 약간 포화된 그런 상태에 해당이 되고 얼마 정도 배출하냐면 한 750명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과는 한 500명 정도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뭐가 또 들어왔습니까? 대학교 2년을 마치고 나서 피트라고 하는 약학 시험을 쳐서 약학과에 이제 편입하는 구조였는데 바로 학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몇 명이 들어왔냐면 거의 2,000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열 쪽이 열풍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명이라고 하는 약학이 들어오면서 게다가 다시 또 2,000명이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어떻습니까? 엔생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를 선발하냐면 4년제에 34만 명 정도 모집을 해요. 그 중에서 얼마를 모집하냐면 7,000명. 전국에 있는 7,000등까지 의학계열 쪽에 이제 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9,000등까지 맞죠? 9,000등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문에 발표가 된 게 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의료계 쪽은 사실은 증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대학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대학병원에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는 대구 가톨릭병원에 40명밖에 선발 안 해요. 그럼 여기에서 40명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많이 뽑아서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한 몇 명 정도를 신청을 했냐면 3,400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 쪽에서는 우리는 이만큼 증원을 원한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의사들은 반대를 하는데 대학 쪽에서는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이게 발표가 딱 되니까 서울대는 어때요? 배정이 안 됐죠. 우리도 또 해달라 해서 또 이제 신청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막 나오면서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의학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형은 바로 뭐냐면 어떤 전형일까요? 맞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대구와 경북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약에 200명이 있으면 경북대 200명이 있으면 니네 학교는 약 몇 퍼센트까지 60%까지 지금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60%까지 올리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발표한 겁니다. 60%까지 올리겠다라고 해버리면 200명 중에 몇 명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명 중에 120명을 선발을 대구 경북에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의예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영남대 대구가톨릭대는 원래는 경북에 있습니다. 근데 왜 대구에 있죠? 병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의예과는 병원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1학년 마치고 나면 다 병원에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대구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동국대 의예과는 서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에 있죠. 경주에 있는 캠퍼스를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의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의예과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예과는 그럼 몇 개가 되냐면 동국대, 와이즈,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 가톨릭대에서 처음에 몇 명을 선발했더냐면 351명을 선발했었어요. 증원을 몇 명 해줬냐면 289명을 해줬어요. 거의 2배죠. 거의 2배. 그럼 몇 명을 선발하냐면 640명이 돼요. 그럼 640명이 되면 지역인재를 만약에 60%를 선발해라 라고 해버리면 내신 성적이 어떨까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최저 등급을 맞추는 애들을 다 뽑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만 맞추면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뭐 계대나 이런 데도 뭐 2.0까지 다 최저만 맞추면 들어갈 수 있고, 경북대 치대 같은 경우는 한 2.5까지도 이렇게 막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대, 맞죠? 약대, 뭐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2등급대 있는 애들은 이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중학교 3학년까지도 계속 이 부분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2,000명이 계속해서 해마다 더 많이 선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학령 인구는 거의 비슷해져요. 지금은 한 40만 대 정도 해당이 되고,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 40만 대가 쫙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30만 대 딱 되다가 지금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만 대 쫙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26살인데 얘는 65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달 65만에 재수생이 한 15만 5천 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감소하는 거는 OECD 국가 중에 우리 1위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다른 거는 1위는 아닌데 이런 것도 1위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인구가 빨리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분교가 120명, 경북대 200명, 계명대 120명, 영남대 120명, 가톨릭대는 40명을 선발했었는데 40명을 더 줬어요. 그냥 80명을 선발하기로 일단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료비가 막 싸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책임도 정부가 져야 되고, 맞죠? 나중에 문제점이 나오면 정부가 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별 인원은 어떻습니까? 배정을 다 해버려서 이게 5월 달에 나오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휴강에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간 갈등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얘들은 무슨 띠입니까? 소띠예요? 소띠군요. 한 43만 명 정도 돼서 좀 인구가 뭐 늘어났다가 조금 줄었다가 해서 1만 명, 200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대학 입시에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좌우 10년 동안 애들이 가장 없을 때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현재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 가장 사실은 인구가 좌우 10년 동안 적었던 아이들에 해당이 되고요. 좌우 10년 동안 가장 많은 애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돼지. 황금 돼지. 고등학교 2학년이 47만 대로 이제 가장 많이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체제입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갑니다. 27학년도입니다. 3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2028학년도에 대학교 1학년이 되기 때문에 28 입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27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그럼 몇입니까? 26이겠죠. 그럼 현재 고3은 내년이니까 25학년도 입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3은 28학년도 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학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주 큰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수시 모집 들어보셨습니까? 자, 두 번째는 수능을 쳐서 가는 수능 전형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어떤 길입니까? 정시 모집 들어보셨죠? 두 가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대부분 일반고 평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수시 모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거 하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애들이 다 준비를 해요. 다 준비를 해요. 자, 그러면 28년도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형이 뭘까요? 다른 말로 일반고 평범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떤 전형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왜 현재 우리 일반고 애들이 좋으냐면 이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들어보셨어요? 교과가 뭐예요? 내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신이 나오는 걸 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말까지 있었던 성서고등학교의 1등급이 있습니다. 저기 신서동에 1과학고가 있습니다. 여기 1등급이 있습니다. 누가 공부 잘해요? 과구가 잘해요? 모르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일반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과거는 80명밖에 안 됐고 8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좋은 애들이 선발했으니까 그 중에서 1등 하는 게 굉장히 잘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내신은 똑같답니다. 똑같답니다. 그럼 누가 유리할까요? 네, 나는 공부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축구하러 간다든지 뭐 잠을 잔다든지 이런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왜? 내신을 받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몰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공립학교 중에 현풍에 있는 포상고가 어떻습니까? 네, 애들이 지원을 잘 안 하게 되었어요. 우수한 애들이 몰리다 보니까 내신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 옛날에는 1%에 들어가는 애들이 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성적이 많이 떨어지다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다사고 현풍고 포상고를 다 없애겠다. 네, 그래서 부학급을 늘려줬어요. 늘려준 이유는 뭡니까? 집단수를 크게 해야 아이들이 또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단수를 늘려주면 그냥 일반 평범한 학교로 다 올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입시제도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포상고, 다사고, 현풍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졌겠죠. 애들이 굉장히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수성구 지역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들이 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2011년도 제가 갔을 때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1학년이 몇 명? 550명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몇 명? 28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제도상에서는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은 입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든 별로 상관은 없다. 네. 농어촌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교든 잘하는 학교든 거기에서 네가 잘한 학생을 실력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입시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게 수시의 교과전형,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종합전형도 왜 해당이 되냐면 블라인드예요. 블라인드. 학교, 중학교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 어디 나왔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학교를 몰랐을 때 손해를 보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네.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관없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8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생각됩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교과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이에요. 교과전형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학군의 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외고의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외고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블라인드 되어도 외고는 교육과정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고라는 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이런들이 전부 다 이제 경쟁률이 상승한 어떤 분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재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따진다면 그런 쪽으로 약간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전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내신은 똑같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종합전형은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내신이 잘 나오면서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잘 채워진 아이들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종합전형에서도 누가 유리하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거는 현재 대학 간의 눈치 보기가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잠깐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과 실기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도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수시에 6번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에 3번 지원이 가능한데 수시와 정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수도 줄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틀같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수능 전형으로 40%는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표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대학을 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수시 모집이 몇 %냐면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2025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80% 그리고 정시는 20%. 4년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34만 명 정도 되고요. 전문대학은 20만 명 정도 됩니다. 54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재학생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43만이라고 했죠. 43만 중에 10만 명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75%밖에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네, 우리 일반고는 대구 같은 경우는 교육 도시라 그런지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10만 명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채워지냐면 15만 명이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재수생이 이렇게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뽑는 인원보다 재학생이 더 훨씬 더 적어요. 대학 가려고 하는 애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립대는 어떻습니까? 미달. 전문대는 보건계열, 특히 간호과나 물리치료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대부분 미달. 그리고 도에 있는 전문대학은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있다. 다른 나라 애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애들이 와서 다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옆에 있는 수성대학교 아시죠? 거기는 재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학교로 바뀌었냐면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도 여기는 취급을 안 하려고 모임에서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갈 때는 어떤 전형이 생기더라도 중학교 3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수시에 일단은 학교 생활기록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80%는 선발하겠다라는 것은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025학년도 1학년입니다. 28 입시가 되는 거죠. 중학교 3학년들이 내년에 들어오면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이 되는데 2028학년도 대입에 해당이 되고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바뀌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의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개편하게 됩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공평하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교 내신은 공정성과 그리고 혁신적인 선진국형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뭡니까? 객관식으로만 하지 말고 서술식, 논술식으로도 이제 시험을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수능 시험은 말이 많았던 게 뭡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느냐, 화작 선택하느냐, 엄밀 선택하느냐, 맞죠? 물리학 할까, 아니면 화학 할까, 지구과학 할까, 이러한 과목 선택에 따른 논리들이 사실은 조금 발생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공정성 확보입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쳐라 해서 통합형 수능으로 치게 되었다는 것도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래기는 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이렇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신은 어떻게 바뀌느냐? 되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전형이 다 이게 바뀌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신 체계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하는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탐구 실험 예체능 제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선택 과목 중에 사탐과 바탐이 제입니다. 이거는 표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간단합니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신이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구조는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대부분 내신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내신이 안 나와서 A, B, C로 나오는 구조인데 이번에 바뀐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내신을 다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럼 애들의 부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들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현재 9등급제입니다. 9등급은 뭡니까? 그래도 변별력이 조금 있네. 애들 좀 이렇게 나눠주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 9등급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줄 세우기거든요. 그게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입시하고 또 이제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여기 좀 맞는 것 같기도 이렇게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아이러닉하기는 하죠. 9등급제가 어떻게 되냐면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내신으로 줄 서기 해서 대학에서 뽑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학을 한 21년째 됐는데 저도 대학에서 같이 설계를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교과 전형을 설계를 할까? 그리고 학군이 몰림 현상을 좀 막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답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된다. 근데 요 위에는 과목도 이제 그대로 이제 제외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시감기 위주의 평가를 지향하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시감기로 하는지 안 하는지. 네, 항상 지향해 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더 지향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을 지향을 하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약간 오지선다에 해당이 되거든요. 수능도 오지선다에 해당이 되잖아요. 논술이나 서술형 평가로 이렇게 많이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교사의 어떤 채점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입시하고는 조금은 어떻습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공통과목, 선택과목, 융합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공통과목, 선택과목, 융합과목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이 세 개를, 왜 또 세 개를 꼭 이렇게 나눠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공통과목은 대부분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요. 네, 1학년 때 배워요. 지금은 배우는 과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1, 2로 이렇게 나눠져요. 1, 2로 이렇게 나눠져요. 네. 그래서 5등급제로 되고요. 성취도 A, B, C, D, E 표시가 되는데 요거 중학교 때 되게 중요했었죠. 90점 이상이면 A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대학교 갈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봅니다, 거의. 네. 뭘 보냐면 이걸 봐요. 등급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나와요. 표준 편차. 그럼 현재 구조는 표준 편차가 나와요. 네. 그러면 자기 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거든요. 그럼 대학에서 볼 때는 교과 전형에서는 컴퓨터가 채점이에요. 그냥 등급만 쫙 하면 되니까. 근데 종합 전형을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얘는 2등급을 문을 열었네. 표준 편차가 나오니까 얘는 5%에 해당이 된다는 게 예측이 돼요. 그럼 높게 평가를 해주겠죠. 근데 이번은 이걸 다 막았어요. 그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되면서 변별력이 더 없어지는데 맞죠? 얘 위치도 몰라요. 얘 위치를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등급은 1등급, 2등급은 2등급만 보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더 변별력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한 융합 선택에서 사회과학은 등급만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교과는 뭐냐면 외고나 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현재는 A, B, C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등급을 주겠다. 그래서 예체능과 사회과학의 융합과학을 뺀 나머지 과목들은 다 5등급제로 이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게 완전히 발표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바로 입학해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문제점이 있어도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이래요. 네, 복잡하지 않아요. 자, 현재 자, 공통 과목입니다. 공통 과목은 현재도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국어 배우고요, 수학 배우고요, 영어 배우고요, 한국사 배우고요, 통사 배우고, 통과 배우고, 과학탐구 실험 배워요. 근데 이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공통 국어 1, 2로 바뀌었어요. 1, 2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내년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과목이 전부 다 학기제로 바뀝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학의 1, 2 있죠. 1, 2하고 로마자 1, 2하고 1, 2는 완전히 달라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 1학년 때 배우는 게 국어를 그냥 상하로 나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 2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과목에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내년에 내신 나올 때 공통 과목 1 몇 등급, 공통 과목 2 몇 등급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우습기는 하죠. 그래서 1, 2로 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인데 내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현재는 9등급인데 5등급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과목명들이 또 다 바뀝니다.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해서 다 문학 빼고는 다 바뀌었어요. 명칭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수학 아니에요? 네, 돈도 투자 많이 하고 성적은 내려가고 맞죠? 애는 스트레스 받아 하고 네, 포기하겠다고 또 하고 수능 치는 거 안 하겠다고 하고 아니 수학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수, 미적, 분원,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바뀌었어요. 되게 어렵죠? 그럼 현재 무슨 구조냐면 대수가 수학 1입니다. 미적분 1이 수학 2입니다. 네,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뒤에는 미적분 2가 현재 미적분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수학은 명칭만 바뀌었어요. 명칭만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 영어 1, 2, 영어 독해 작문. 요거는 사회 과목을 나눠놨어요. 세계 시민과 지리, 역사, 일반 사회, 윤리. 그 다음에 요거 역사 해서 요거 세계사. 됐죠? 네, 사회 과목은 4과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한국 지리 2개, 역사 하나. 왜? 한국사가 있으니까 2개 맞춰준 거죠.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일반 사회는 3개, 윤리는 2개 이렇게 맞춰줬어요. 그 다음에 물화생지 1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냥 물화생지. 그 다음에 물투, 생투 이런 거 있죠. 이게 2개로 다 분리가 됐어요. 과목이. 왜 분리된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해서 이게 물리 2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화학 2개로 나눠진 거. 이거 뭐죠? 생명과학 2개 나눠졌고 지구과학 2개 나눠졌고 이런 형태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그러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외한 융합 선택에 사회와 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요거는 전부 다 뭡니까? 뭘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5등급제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애들은 5등급제 나오는 게 현재보다는 어떻습니까? 되게 네,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잘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다 끝내려고 이제 하니까. 네, 되셨습니까? 네, 됐죠? 네. 네, 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이다. 그럼 수능에는 어떤 구조냐면 자, 독서, 문학, 공통입니다. 현재 화작과 언매 중에 선택입니다. 그러면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바뀌냐면 화법과 언어에서 화법과 언어 2개를 이렇게 합쳤어요. 네. 그럼 독서와 작문 어떻게 되죠? 독서와 작문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문학 있어요. 그럼 현재 국어와 수능에서는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 재수에도 상관없어요. 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재수에도 국어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네. 학원에서 뭐 바뀌어서 뭐 이상하다, 뭐 어려워진다 하잖아. 거짓말. 네. 두 번째 볼게요. 수학 볼게요. 수원, 수투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누가 시험을 치냐면 인문계열 아이들이 시험을 칩니다. 현재 미적분과 귀화는 자연계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데
미적분을 선택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현재 수학에서 가장 유리한 구조는 자연계열 아이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수학2의 내용이 미분법, 적분법이 다 있어요. 그럼 미적분까지 배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수2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수능 구조에서는 1, 2등급, 수학의 1, 2등급을 90% 이상을 누가 다 가지고 가냐면 자연계열 아이들이 다 가지고 가는 구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능은 누가 유리합니까?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바뀌는가 한번 볼게요. 대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학1이라고 했죠. 수학1 그대로 있습니다. 미적분 1은 뭐라고 했어요? 와, 이해 정말 빠르신데요. 네, 애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할 자격 있으세요. 정말 이해 잘하셨어요. 수2는 미적분 1이라고 했죠. 이름만 바뀐 거고, 자, 그 다음 미적분은 없어지죠. 그럼 자연계열 아이들이 선택했던 미적분하고 기하는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치죠? 확률과 통계는 인문계열 아이들이 선택했던 과목인데, 그럼 수학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현재 인문계열 아이들이 치는 수능으로 자연계열 애들도 공통으로 다 바뀌어버린다. 누가 유리할까요? 자연계열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수능에서는 없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수학도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똑같이 미적분을 빼버리고 현재의 인문계열치는 수학의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재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없어요. 네, 수학도 상관없어요. 맞죠? 이름은 이상하게 막 바뀌긴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럼 재수생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중3 무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대로 가요. 영어는 똑같습니다. 영어 1, 영어 2, 한국사 1, 2 이렇게 치고요. 탐구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광분했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능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시험이죠? 네가 대학에 갔을 때 대학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맞죠? 역량이 되는지를 보는 시험인데 28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1학년 때 배우는 통사, 통과를 인문계열, 자연계열 애들 다 똑같이 치도록 했습니다. 네,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그럼 통사와 통과는 어떤 구조냐면 쉽습니다. 내용이. 그럼 이거를 가지고 수능 출제하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구조잖아요. 이게 만든 건가? 라고 하는 거였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이거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2학년, 3학년은 수능으로 가는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그 결론이 사실은 조금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외고학부는 그대로입니다. 요 9개 중에서 서울대 인문계열 가는 애들만 필수로 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었고 계열 구분을 폐지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N수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유는 쉬워졌죠. 네, 수능이 조금 쉬워졌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 한 번 더 할 이런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능을 아까 보면 교육과정에서 어떤 구조냐면, 자, 일반 선택 과목에 2학년 때 배우는 여기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치고요. 그다음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이제 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다 끝났어요. 평가도 끝났어요. 이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현재의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등급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변별력이 얼마나 없어질까를 봤는데, 지금 현재는 1등급이 4%, 11%, 20% 이런 구조예요. 대부분 아시죠? 네, 그래서 새로 바뀌는 구조는 5등급이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2등급까지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누가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누가 좋을까? 네? 아니야, 네? 누가 좋을까요? 여기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걸려 있으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자, 10%까지가 1등급이고 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몰라요. 표준편차가 제공이 안 되니까. 그 우리 애는 학교에서 1등 하는 애다. 저 학교 가도 1등 할 거다. 얘는 어떻습니까? 이익 손해. 시작. 손해죠. 나는 이만큼에서 1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10%까지 1등급을 줘버리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똑같이 평가돼 버리니까 손해죠. 우리 애는 그래도 10% 안에는 9%, 8, 9% 하면서 다 들 거야. 이런 애는 어떻습니까? 완전 이익이죠. 완전 이익이죠. 그러면 최상위권은 손해입니다. 상위권은 어떻습니까? 유리합니다. 최상위권은 불리, 상위권은 유리.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기에서. 자, 2등급 볼게요. 네, 현재 4등급 거의 4등급까지가 2등급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등급이 6등급 초반까지가 3등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뒤에는 등급이 필요가 없어요. 대학 가는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자, 네. 그럼 우리 아이는 34% 안에 대부분 든다. 맞습니까? 간혹 가다가 3등급이 한두 개 있을 것이다. 얘의 평균은 얼마일까요? 2점 초반입니다. 맞습니까? 네, 3등급이 몇 개 있고 대부분 2등급이다 그러면 2점 초반입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게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냥 변별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대학에서는 이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면 얘가 1등급을 쫙 하다가 2등급이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그럼 얘는 등급이 얼마죠? 1.2 정도 나올 거예요. 1.0과 1.1을 차별을 둬야 될까요? 두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등급을 이게 구분하기가 진짜 0.1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끊어야 되고 막 할까? 그럼 동점자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10% 안에 다 들은 애들은 다 1등급 아니에요. 그 얘들 범죄를 어떻게 해요?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전형이 안 나왔어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을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이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내신석차의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해지는 것은 뭐냐면 특기사항입니다. 500자로 막 이렇게 들어가는 특기사항. 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의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를 잘했느냐. 기계공학과에 가려고 하는데 물리학을 들었느냐. 맞죠? 그 다음에 물질 에너지 뭐 이런 거 물리2에서 나오는 이런 거 다 이수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등급제 역량은 일단은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고요. 특히 최상위권입니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애들의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등급 산출 과목이 어떻습니까? 더 많아졌죠? 네,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3학년 내신도 끝까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고요. 그럼 대학 전형을 설계에 따라서 학군의 유불리가 굉장히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이 학군에서는 2등급이 나오려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1등급이 나오는 학군으로 이동한다든지 공부 원래 잘해서 이제 있던 애들은 어떻습니까? 학군이 좋은데 그냥 놔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애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애하고 붙이면 안 돼. 그래서 남학교를 보낸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겠죠. 네. 자, 그리고 내신 변별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전형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면접을 조금 우리 추가할까? 이런 부분 또는 뭡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강조할까? 강화할까? 내신만 보지 말고 생활기록부를 어떻습니까? 포함을 시켜서 뽑을까? 이러한 방법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개편하는 날의 역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선택 과목이 없어서 유불리는 일단 없어집니다. 다 똑같은 시험을 치니까.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많았었는데 이게 없어지고요. 그렇지만 수험생의 부담은 여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필수가 됩니다. 1학년 때 배운 과목에 해당이 되는 거죠. 1학년 때 수업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전히 자연계열 간애들이 수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수능백으로 또 과연 선발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수능백으로 선발할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넣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서울대는 수능백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없어요. 정시로 가는 것도. 그리고 작년부터 고려대도 뺐습니다. 연세대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우리도 학교 생활을 넣겠다. 수능백으로 선발하지 않겠다. 부산대 의대도 이제는 올해부터입니다. 학교 생활을 무조건 넣겠다. 그래서 수능으로만 막 가는 것을 이렇게 막는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만 다 몰릴까라고 하는 것도 맞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통사와 통과는 어느 정도 하면 이게 극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바뀌어버리겠죠. 영어는 뭡니까? 절대평가죠. 국어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탐구는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의 구조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렇게 선발했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치면 내신 성적으로 대부분 선발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 라고 하니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종합전형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치면 생활기록부로 뽑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학종은 일단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종의 흐름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종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는 내용인데 중학교까지 계속합니다. 이거는 중학교까지 계속합니다. 생활기록부에서 부모님의 역할이나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생활기록부에다 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생활기록부에 적히긴 하는데 대학에 제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결은 그래도 의미는 별로 없죠. 애들 학교 다 잘 다니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생활기록부의 8개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5번과 6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5번과 6번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내신 성적과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교과 활동 중에 나타나는 세특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선택, 교과활동, 비교과 활동이 창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 이런 거 인학적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인 겁니다. 제공이 안 돼요. 특기사항만 제공됩니다. 전학가는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학번이 좋은 데 있다가 내신이 안 되니까 좀 낮은 곳으로 갔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사해서 대구에서 부산으로 갔다 이런 거는 별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공이 돼요.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 더 강조가 되는 것은 학폭 있죠. 학폭 지워지지 않아요. 그전에는 졸업하면서 지워지는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4년 동안 지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주기로 했냐면 수능 전형까지 영향을 주기로 했습니다. 수능에서도 얘들을 다 마이너스 시켜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엄청난 마이너스 시켜버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창의적 체험활동의 양식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500자, 700자 있고요. 봉사활동은 실적만 기록이 됩니다. 봉사활동 실적은 어느 실적이냐면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 실적은 적히긴 합니다. 대학이 제공이 안 돼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학교에서 내가 따로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는 봉사활동만 적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급식 도우미.
과학기자재 도우미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뭐 선도활동 이런 거만 적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다. 시간하고 상관없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1년에 몇 시간이죠? 10시간인가요? 10시간이죠. 이런 거 없어요. 대학 갈 때는.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학종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한 학기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시간을 보진 않아요. 네, 자기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활동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양식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양식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들의 양식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표준 편차가 다 없어진다. 그래 등급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 과목별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 과목별로 500자씩 이렇게 달린다. 수업 시간이나 활동들이 500자로 다 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현재 교과전형인데 너는 내신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리하게 학교 생활도 좀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지 않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10% 내지 30%를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대도 교과 전형인데 내신을 80%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애들 다 똑같이 80% 보고 그 다음에 20% 뭐를 보냐면 경북대는 교육과정을 봅니다. 교육과정. 옛날에는 물리학을 안 하고 기계공학과에 지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리학을 안 하면 점수를 조금 어떻습니까? 까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 저기는 부산대도 이제 똑같은 그런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편안의 가장 큰 역량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뭡니까? 교과 전형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28 입시에서는 전국의 똑같은 내신을 봐주는 교과 전형이 어떻게 설계가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일부 전형들이 변화는 분명히 있겠다. 변별력이 약화가 되면서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학 간의 눈치 보기 작전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가 설계하면 밑에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약간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애들을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맞죠? 전학년 내신은 중요하고 정성평가는 뭐냐면 내신만 보지 않고 학벌생활기록을 일부 도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을 조금 더 많이 볼까?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종은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니의 진로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특기사항, 창책 특기사항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중요도는 더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나올 것 같고 면접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인데도 어떻습니까? 변별력이 아무래도 내신 부분에 떨어지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럼 우리 쉬운 걸로 갈까? 우리 학교에서 자체에서 치는 뭡니까? 논술 전형의 비중을 늘릴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많이 선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원금은 깎아버려요.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럼 이것도 실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럼 논술을 실시하게 되면 수능 최저 등급을 더 강화시켜서 한번 뽑아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능으로 가는 거는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과탐이라고 하는 게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인 통사와 통과를 모니과 애들이 다 같이 치다 보니까 이게 잘 쳤다고 해갖고 이 변별력을 어떻습니까? 줄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탐구 비중에 대한 축소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그럼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수능에서 이렇게 아까 같이 교과 평가를 조금 더 볼까? 생활기록부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할까? 수능으로만 뽑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가고 있고요. 수능에서도 면접을 한번 볼까?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만 잘 쳐서 대학에 오는 것을 대학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개 틀린 아이가 우리 학교 경우는 어떻습니까? 2개 틀려서 딴 학교 가려고 노력을 해요. 2개 틀리면 어떻습니까? 만점 맞아서 또 다른 학교로 가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조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학교를 계속해서 바뀌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서 학사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아이들이라서 학교 생활을 조금 더 보거나 면접을 확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예요. 직윤이라고 하는 정시전형이에요. 정시전형. 정시전형인데 생활기록부를 몇 퍼센트 보냐면 40%를 봐요. 하나는. 그 다음에 20%를 보는 전형. 그래서 40, 20% 보는 전형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3년 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변별력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전형의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들어간 아이들부터 교과평가 20 수능 교과 우수자 전형 정말 우습지 않아요? 수능 교과 우수자에 뭘 뽑겠다는 거예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능 80%에 교과 20을 지금 보고 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20점에서 어떻습니까? 좀 까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독수리 학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예고를 했어요. 자, 우리도 수능 전형 없다. 이제 뭘로 가냐면 교과평가 20% 26학년도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맞죠? 20%를 도입하겠다. 정시에서 생활기록부를 20%를 반영을 해서 학교 생활을 좀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 학부모의 고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어요? 들으시면서? 이거죠. 내신 변수에 따른 고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특목고 이런 거는 별거인 것 같고 일반고 중에서 일반고 맞죠? 일반고 중에서 어디를 보낼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합쳐갖고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일반고 중에 어떤 일반고를 보낼까? 가장 좋은 학교는 집 가까운 곳. 안 태워줘도 되니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 요 주변에는 또 집 가까운 곳 학교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충실한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수능 전형까지도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을 포함을 시켜버리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수시와 정시 모집까지 학교 생활기록부를 평가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바뀌든 안 바뀌든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게 여전히 내신도 해야 되고 일단 수능도 해야 되고 또 어때요? 면접이나 이런 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도움 되셨습니까?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이크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질의응답을 같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